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조종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나르시시스트는 이러한 고통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듭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려 할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1. 가스라이팅에 맞서기. 나르시시스트는 가스라이팅을 사용해 상대방의 현실 인식을 왜곡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조종하려 합니다. 가스라이팅은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 판단,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현실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나르시시스트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라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피해자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실 인식을 확고히 하고 그들의 왜곡된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가스라이팅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감정과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며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 쉽게 빠져들게 됩니다. 따라서 가스라이팅에 맞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상담하여 자신의 감정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왜곡된 현실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경계 설정하기.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경계를 무시하고 그들의 삶에 무단으로 침입하려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의 시간, 에너지, 감정 등을 마음대로 사용하려 하며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이 주제에 대해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거나 이 대화는 나에게 해로우니 멈추자라는 식으로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표현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경계를 명확히 설정한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는데 더 성공적이며 그들의 정신적, 감정적 회복 속도도 빠르다고 합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피해자의 삶에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3. 지원 네트워크 구축하기.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고립시키려 하며 그들이 외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자신에게만 의존하도록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차단하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신뢰할 수 있는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사회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데 더 성공적입니다. 이들은 정서적 지지를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4. 감정적으로 분리되기.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의 감정을 조종하여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그들은 피해자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만들고 그 감정을 이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말이나 행동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들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는 감정적 분리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기술이라고 강조합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된 상태를 유지하면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를 조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며 피해자는 자신의 감정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나르시시스트의 패턴 이해하기. 나르시시스트는 매우 특정한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면 그들의 조작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처음에는 매력적이고 친절하게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비판적이고 조종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그들은 칭찬과 비판, 애정과 무시를 반복하며 피해자가 혼란스럽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에 더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의 행동 패턴을 인식한 사람들은 그들의 조종에 덜 영향을 받게 되며 나르시시스트의 통제에서 벗어나는데 더 성공적입니다.
이는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그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6. 전문가의 도움받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나르시시스트의 조종에서 벗어나고 감정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 문제나 안전에 관한 문제가 있을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는데 더 성공적이며 그들의 정신적, 정서적 회복도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7.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낼 때 중요한 것은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상대방과의 연결을 유지하려고 하며 이를 통해 계속해서 상대방을 통제하려 합니다. 그들은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시 접근하려 할 수 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은 그들과의 모든 연결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소통을 완전히 중단하고 자신의 삶에 다시 개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사람들은 그들로부터의 조작에서 벗어나는데 더 성공적이며 더 이상 그들의 통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8. 자기 돌봄 실천하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무시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건강과 행복을 돌보지 못하게 되며 나르시시스트에게만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위해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 자기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더 강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잘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 돌봄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자신을 다시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다시 통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9. 자신의 삶을 다시 찾기.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자신의 삶을 다시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들며 그로 인해 피해자는 자신의 꿈, 목표, 그리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를 끝낸 후에는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고 자신의 가치와 목표를 재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례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신을 다시 찾는 과정에서 큰 변화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나르시시스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10.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 마지막으로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는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며 그동안 억눌렸던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더 큰 성취와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들은 더 이상 과거의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의 인생을 파괴하려 할 때에는 그들의 조종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다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